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YG 플러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600원에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년도 넘었는 것 같아요. 2년이요. 네. 좀 오래되셨는데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한테 받으려고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수익 중이셔서 너무 좀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약간은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각의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엔터 쪽에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YG 플러스는 아무래도 블랙핑크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시청자님? 아니, 오래됐어요. 한 2년도 넘었는 것 같아요. YG의 이런 가수들이 좀 좋은 가수들이 많다 보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좀 올라오는 모습 영업이익 보여줬고 일단 블랙핑크가 다시 완전체로 돌아왔는데 좀 결과가 상당히 좀 좋고 분위기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엔터주들이 움직일 때 보면 YG 엔터가 거의 엔터 4사들 중에서는 좀 대장격으로 3사들 중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같이 흐름을 하는 게 YG 플러스인데 이제 MD 매출이라든지 이런 굿즈 판매, 그러니까 콘서트를 하고 그다음에 팬들이 왜 보통 가수들의 뭐 달력 화보 요즘엔 또 새로운 것들이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구매를 하면 YG 플러스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중국의 무비자 단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탄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청자님 지금 10% 보유 중이시고 장기로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한 가격대를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내가 목표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 나는 단기적으로 좀 더 비중을 뭐 사고 싶다. 아니면 언제 손절가를 잡아야 될까?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냥 목표가가 어느 선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그래 않으면 장기로 갈 것 같으면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것도 모든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세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종목이 7,800원까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면 하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선 어떻게 보면 불타기가 되는 건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보유하신 10% 홀딩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하반기 때 엔터주들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이 종목이 10,000원 1,500원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먼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1차적으로 1,500원 정도 해서 수익 챙기시고 그때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돼서 내려오거나 했을 때는 또 5% 다시 또 사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지금 한 2년 정도 들고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대로 홀딩하고 쭉 가야지. 물론 이것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더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시장 자체가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서 올라오면은 팔고 오히려 밀리면은 다시 또 추가 매수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해야지 기회비용적으로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네. 하반기까지 보면 11,400원은 더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충분히 추가 탄력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1,500원에서 수익 실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또 한화오션, 로보티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에이플바이오 22,500원에 10%인데요. 네. 지금 이게 목표가가 얼마로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이 종목 목표가가 궁금해서 연락 주셨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하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목표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일단 시장에서 보는 목표가는 35,000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APB A1이 있고 R3가 있는데 A1 같은 경우는 덴마크에 있는 회사 이제 룬드백 회사와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최근에 그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임상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임상 일상이 내년 3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지금 룬드백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새로운 빅파마 업체들과 같이 공동 개발하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룬드백 회사가 예전에 자금 관련 이슈가 조금 한 번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빅파마와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는 생각보다 임상 일상에 대한 이슈가 더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부분. 두 번째는 R3죠. 이게 에보민이라는 회사가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아토피 치료제 쪽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토피 쪽은 굉장히 제일 유명한 게 듀피젠트죠. 저기 프랑스에 있는 사노피 회사가 제일 앞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임상 결과 자체가 사노피보다 그 아토피와 관련된 가려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감소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아마 연말에 임상 하나가 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스케줄상으로는 연말에 하나, 내년에 3월 달에 임상 하나 일상이 끝난다는 점이 봤을 때는 좀 하반기에 새로운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물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임상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서는 35,000원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반기 제약바이오 자체는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9월달 금리 인하가 조금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수급적인 요인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고점인 25,900원까지는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가를 그러면 25,900원으로 잡아야 해요? 뭐 1차 목표가가 그렇기는 한데 워낙 이제 지금 두 개 파이프라인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연말까지 한 번은 들어가야 되고 그 나머지 파이프라인이 그 아토피가 아니고 A1 가장 이게 메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게 내년 3월에 끝나거든요. 그럼 내년 적어도 2, 3월까지 들고 가셔도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 32,000원 정도 선에서는 조금 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상 관련해서 하반기에 더 기대해 보셔야겠고요. 목표가 3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과 함께 로보티즈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DB 하이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4,100원에 네. 한 6%, 7% 정도 되나? 7%요. 예. 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네. 고민이실까요? 아니, 오늘 오전에 너무 올라서 팔까 하다가 놓쳤는데 네. 좀 가지고 가도 될란가 싶어서.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는데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DB하이텍 매도를 하려고 하시다가 좀 고민을 하셨나 봐요. 네네. 좀 오래 들고 계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왕 조금 기다리신 김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오늘 너무 많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네. 일단은 왜 올랐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네. 회사가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파운드리 회사인데 지금 원래도 테슬라랑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예. 이번에 나온 이슈가 지금 세계적인 파운드리 회사가 TSMC인데 여기서 2027년부터 전력 반도체 사업을 접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DB하이텍이 그러면 그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 흐름 보면은 살짝 다른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임보다 좀 답답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좀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주가가 이제는 좀 상방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건 48,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네. 지금 이제 48,500원에서 저는 돌파가 되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시청자님이 지금 7%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그렇게 막 욕심을 부린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신다면 5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동안 못 갔어서 탄력이 네. 나오면 또 시청자님이 딱 적절하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좀 재미없게 움직일 때 매수를 잘 하셨어요. 아, 그래서 예. 한 5만 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력 반도체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커진다라고 했을 때 기대 심리를 가장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길게 보면 뭐 5만 5천 원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 나는 4만 4천 원에 그냥 한번 반도체 괜찮아서 들어갔는데 하시면 5만 원에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절반 매도해서 좀 호흡 가져가신다 하면 5만 5천 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꼭 좋은 힘나요. 결과 있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48,000원을 돌파하면 5만 원에서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하나오션이요. 한화오션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저 11만 1,400원에 5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오늘 하셨어요? 아니요, 며칠 전에.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선생님. 네, 이화진 과장님 한화오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이번에 하나오션은 처음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예전에 예, 매매 좀 저때 하시다가 8만 얼마에 사가지고 아, 남고 있다가 또 올라가니까 또 잡은 거예요. 근데 비중을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만약에 좀 하나오션이 오래 두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래 돌려고요. 예. 좀 비중이 높으셔서 만약 비중이 10%면은 추가적인 주가가 빠져도 조금 이제 물타는 전략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중이 예. 너무 높아서 일단 물타기 전략은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예. 제가 앞에서 이제 조선 섹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충분히 부각이 되어 왔었고 만약에 내년에 중국 쪽에서 LNG선이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기술적인 어느 정도 동동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LNG선 수주가 생각보다 한국 쪽으로 많이 올까에 대한 고민이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주가가 오르는 거는 단순히 미국이니까 어차피 미국은 중국 쪽에 주지는 않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LNG선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이 있을 거고 당연히 하나오션은 이제 하나 시스템과 함께 이제 필리 조선소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지분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 좀 보이고는 있는데 예. 이게 예전에 2년 전쯤에 그때 이제 카타르 쪽에서 이제 카타르 이제 에너지사에서 이제 그때 한 30척 정도 이제 수주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하반기 때부터 제가 알기로 이제 인도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우려는 없어요. 뭐 지금 퍼가 뭐 60배네, 70배네, 조선사 부담이 크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적어도 하나오션이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고평가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고, 물론 이제 고평가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빠르게 미국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나둘씩 해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가기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일본 조선소에 얼마를 줄 거고 우리 한국 조선소에는 얼마만큼 이제 LNG 선에 대한 물량을 주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MRO 사업도 있지만 사실 뭐 MRO 쪽은 뭐 수주를 받아도 200억, 3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가져갈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고민들은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이 거의 2조 가까이 수주를 받았지만은 생각보다 주가가 안 움직였죠. 왜냐면은 네. 28년 뒤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실적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에 조선가 지수가 19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장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조선사들이 저도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저는 다음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이게 마지막 저는 상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시청자님께서 좀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좀 권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LNG 공급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28년부터 30년까지의 물량들을 수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비중을 조금씩 이제 보유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미국 관련 모멘텀에 더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하반기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대아TI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050원에 15%입니다. 네,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7월 말일쯤 될 거예요. 한 달 정도 8월 초나 7월 말. 되셨어요. 이 종목도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이지은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의 의견을 드려가지고 좀 속상하셨죠? 아니요, 그건 상관없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 종목이 수익 됐었거든요. 한 5,700원 정도까지. 네, 지금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7월 말에 그런데 사셨으니까. 네. 제가 한 6,000원 정도는 갈 것 같고 네. 오늘 아침에 사실은 굉장히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장을 맞이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네.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고 하니까 엄청 걱정되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일단은 끝난 걸까요? 일단 제가 매도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방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오늘 장 출발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이 좀 강하게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시세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뭐 특별한 것은 없었다. 예측 가능했던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좀 세론으로 작용, 일정에 대한 소화가 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관련돼서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모멘텀이 당장은 끝났다라고 보기엔 어렵긴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린 건 손절선을 새롭게 제시를 해드릴 건데 앞으로 이제 한 10월 달까지 뭐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테마성의 종목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력이 계속적으로 좀 길게 됐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새로운 소식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한번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세론이 나오게 되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렸고 또 매수가랑 지금 현재 가격이랑 그렇게 크게 이탈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도 엄청 좀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났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더 속은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절선에 대해서 좀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엔 한번 밀리면 4,7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대북 관련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주 성격했던 JS테나도 그렇고 지금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나는 대북 관련돼서 당장 좀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는 있기는 있거든요. 오늘 다 같이 밀렸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땐 좀 매도를 하시면 절반이라도 좀 매도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장주를 좀 보시면서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 뭐 JS테나 이런 종목군들이 회복을 못하면 아마 대아TI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거고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하방 압력이 있으면 생각보다 좀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600원 이탈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일 지금 오늘 빠진 거를 보면 최근에 하락이 나왔을 때 비슷한 가격대에서 더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가 발생을 하긴 했으니 내일 반등 탄력이 나오면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보다는 더 위에 있게 될 거고 그러면 반드시 저는 비중은 반 정도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끌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막 그렇게 대북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강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비중만 보유를 하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절반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내일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 생기시면 또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유일 로보틱스 네. 매수가랑 76,5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7월 3일이더라고요. 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로봇주들 좀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화진 과장님.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유로보틱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로봇 회사들이 뭐 지금 당장의 실적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은 일단 유로보틱스가 5월달에 청라 쪽에 4억 이전을 했죠. 4억 이전을 하면서 이제 캐파가 2,500억짜리 공장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 측과 얘기를 했을 때도 한 5월 말에 마지막으로 좀 연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바로 공장 이전하면서 그대로 가동은 바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고객사 확대 뭐 이게 아마 중점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바라는 건 그건 것 같아요. SK온 쪽의 물량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좀 보이고 있고 SK온이 일단은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그때 4월 4일이죠. 그때 10만 원까지 갔을 때가 그때 콜옵션 행사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왔던 그 시점이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SK 그룹과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직교 로봇이나 협동 로봇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물론 우리가 휴머노이드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이 회사가 휴머노이드로 보일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이미 삼성전자 그 쪽에 있는 휴머노이드 인재들을 4명 정도 영입을 했습니다. 4명 정도 영입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을 적어도 뭐 몇 년 안에 하긴 하겠지만은 SK온이 이제 북미 시장에 이제 그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배터리 셀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유일 로보틱스 실적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분기 실적 만약에 하게 되면은 9월 10월 초쯤에 실적 발표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전 추가적으로 조금 시너지 효과는 좀 나올 수 있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일로보틱스 매수가보다도 훨씬 더 좀 높은 가격을 좀 올라갈 수 좀 있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있을 거고 그러면 여러 고객사들이 특히 올해 초에 포스코엔텍도 이 회사에 관련된 수주를 좀 맡겼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이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9만 원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5% 정도 추가 매수는 안 되겠습니까? 네? 한 5% 정도 추가 매수는? 저는 10%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7만 원 가격대에서는 뭐 8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실적을 좀 기다려 보셔야겠고요. 추가 매수도 괜찮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